우리 집에서는 형과 누나들이 어린 동생들을 차례로 맡아 보살폈다. 잔디라 누나는 글로리아 누나와 북쪽 지방의 양녀로 간 다른 누나를 돌봐주었다. 안토니우 형도 잔디라 누나의 몫이었다. 랄라 누나는 얼마 전까지 나를 돌봐주었다. 누나는 나를 꽤 귀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화 배우처럼 나팔바지에 짧은 윗도리를 빼입은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내게 시큰둥해졌다. 우리가 일요일에 역으로 푸팅, 누나의 남자친구는 늘 산책을 이렇게 말했다. 푸팅을 하러 갈 때면 그는 내게 맛있는 사탕을 사주곤 했다. 그것은 식구들에게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치지 말라고 주는 입막음용이었다. 나는 그래서 에드문드 아저씨에게조차 푸팅이 무언지 물을 수 없었다. 내 밑으로 있던 동생 둘은 아주 어렸을 때에 죽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알았는데 그 애들은 까무잡잡한 피부와 까만 생머리를 가져 영락없는 삐나제 인디언처럼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아이에게는 아라씨, 사내아이에게는 주란디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막내 루이스였다. 루이스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글로리아 누나였고 그 다음이 나였다. 사실 루이스는 아무도 돌볼 필요가 없었다. 너무 예쁘고 착하고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이스를 떼어놓고 밖에 나가 놀고 싶다가도 그 아이가 또박또박 앙증맞게 말을 걸어오면 어찌나 귀여운지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다. 제재형, 동물원 놀이하자, 응?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그치? 귀엽기도 해라. 말을 어쩜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하는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맑게 갠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거짓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가끔 동물원 놀이가 하기 싫을 때면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미쳤니 루이스? 저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좀 봐. 하지만 오늘은 동생의 조막손을 잡고 뒤뜰로 모험을 나서기로 했다. 뒤뜰에서는 3가지 놀이를 할 수 있었다. 동물원, 그리고 줄리뉴 아저씨네의 잘 단장된 울타리 가까이에 있는 유럽. 그런데 왜 유럽일까? 글쎄, 그것은 내 마음속의 작은 새도 몰랐다. 유럽에서는 빵지 아수카르 바위산의 케이블카 놀이를 했다. 단추 상자를 가져다 단추의 끈을 꿰면 케이블카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끈을 줄이라고 말했다. 나는 줄을 죽과 혼동했다. 아저씨는 발음이 서로 비슷하지만 죽은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아무튼 끈의 한쪽 끝은 울타리에, 그리고 다른 한쪽은 루이스의 손끝에 메고 단추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려보낸다. 케이블카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다. 그 중에서 까만 단추는 내 흑인 친구 비리끼뉴의 케이블카였다. 우리가 케이블카 놀이를 하고 있을 때면 울타리 너머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제제, 너 우리 집 울타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디메린다 아줌마. 와서 보세요. 아, 그래야지. 동생하고 얌전히 놀아라. 그게 더 좋지 않니?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내 대부인 악마가 나를 부추길 때는 장난을 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아줌마, 작년처럼 크리스마스에 달력 하나 선물해 주실래요? 작년에 준 것은 어떻게 했니? 우리 집에 와서 보세요. 빵 바구니 위에 걸어놨어요. 아줌마는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남편은 시크 프랑크 상점의 점원이었다. 우리는 루시아누를 데리고 놀 때도 있었다. 처음에 루이스는 루시아누가 너무 무서워 내 바지가랑이를 잡아 끌며 돌아가자고 떼를 썼다. 하지만 루시아누는 내 친구였다.
내가 다가가면 떠들썩하게 울어댔다. 글로리아 누나도 루시아누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박쥐는 흡혈귀라서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말했다. 아니야 누나, 루시아누는 안 그래. 걘 내 친구야. 날 알아본단 말이야. 너를 누가 말리겠니? 벌레를 좋아하지 않나. 물건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나. 루시아누가 벌레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루시아누는 알폰소스 들판 상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였다. 저것 좀 봐, 루이스. 그러자 루시아누는 우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주위를 신나게 맴돌았다. 루시아누가 내 말을 알아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루시아누는 비행기야. 루시아누는 지금?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무래도 아저씨한테 다시 가르쳐달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고개 비행인지 고기의 비행인지 공의 비행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 중에 하나인 것만은 확실했지만 동생한테 잘못 가르쳐줄 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루이스는 지금 동물원 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낡은 닭장 근처로 갔다. 닭장 속에는 땅을 파고 있는 흰 암탉 2마리와 너무 순해서 우리가 벼슬 만져도 가만히 있는 검은 암탉 1마리가 있었다. 입장권부터 사자. 내 손 꼭 잡아. 사람들이 많아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다. 그렇지? 동생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내 손을 더욱 꼭 쥐었다. 매표소에서 나는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판매원에게 물었다. 몇 살까지 돈을 안 내도 됩니까? 5살까지입니다. 그럼 어른표 한 장만 주시오. 난 입장권 대신 오렌지나무 잎사귀 2장을 따서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예쁜 새들을 보러 가자. 알록달록한 앵무새랑 잉꼬랑 금강 앵무새를 봐. 여러 가지 색의 깃털로 덮인 저 새가 무지갯빛 금강 앵무새란다. 신기한 듯 루이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너무 속속들이 보는 바람에 의자에 앉아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있는 글로리아 누나와 랄라 누나까지도 보고 말았다. 나를 쳐다보는 랄라 누나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다. 벌써 들통난 건가? 그렇다면 이 동물원 놀이도 어떤 녀석 엉덩이에 몽둥이 찜질로 막을 내리겠군. 그 어떤 녀석이라는 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제재형, 이젠 뭘 보러 갈 거야? 나는 다시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을 했다. 이제 원숭이 우리로 가보자. 에드문드 아저씨가 늘 잔나비라고 부르는 원숭이 말이야. 우리는 바나나 몇 개를 사서 원숭이들에게 던져주었다. 이것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 경비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저 녀석들이 너한테 바나나 껍질을 던진단 말이야. 나 빨리 사자 보고 싶어. 그래, 그럼 그리로 가자. 난 오렌지를 까먹고 있는 2마리 암 원숭이들이 있는 곳을 훔쳐보았다. 사자우리에서 누나들이 얘기를 엿들을 수 있었다. 다 왔어. 나는 누런 아프리카 암사자 2마리를 가리켰다. 그때 동생이 검은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무슨 짓이야, 꼬맹아. 그 검은 표범은 이 동물원에서 가장 사나운 놈이야. 그 녀석은 서커스단에서 조련사의 팔을 18개나 뜯어먹어서 여기로 보내진 거란 말이야. 루이스는 겁먹은 얼굴로 재빨리 팔을 걷어들였다. 저게 서커스단에서 왔다고? 그래. 무슨 서커스단인데 형? 전엔 그런 얘기한 적 없잖아.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서커스단 이름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 없나? 아, 로젠베르그 서커스단에서 왔어. 그건 빵집 이름 아니야? 이젠 동생도 아는 것이 많아져서 거짓말하기가 점점 힘들었다. 이름만 같은 거야. 우리 이제 간식이나 먹자. 너무 많이 걸었어. 우리는 앉아서 먹는 신용을 했다. 그러는 동안 내 귀는 누나들이 하는 말에 쏠려 있었다. 우리가 저 애한테 배울 점도 있어, 랄라. 저렇게 의젓하게 동생하고 놀아주는 것 좀 봐. 그건 그래도 루이스는 쟤처럼 장난이 심하진 않아.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너무 심하다니까. 맞아. 저 애의 피 속에는 악마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참 희한하지?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저 애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집에선 허구한 날 슬리퍼로 매만 맞고 그래도 언젠가는 철들 날이 오겠지. 난 글로리아 누나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다. 누나는 항상 나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않겠다고 누나에게 맹세했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안 되겠어. 쟤네들 너무 조용하지 않니? 누나는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개울 근처에 있는 셀리나 아줌마네 뒤뜰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빨랫줄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많은 팔과 다리가 너무 신기했다. 그러자 악마가 그것들을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를 부추겼다. 내가 생각해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개울 근처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 오렌지 나무 위로 올라가 힘껏 빨래줄을 끊었다. 빨랫줄이 끊길 때 하마터면 나도 함께 떨어질 뻔했다. 고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이고, 도와주세요. 빨랫줄이 끊어졌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더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파울르네 그 못된 아들놈이에요. 녀석이 유리 조각을 들고 오렌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제제 형, 루이스? 형은 어떻게 동물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 많이 가봤으니까.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모두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다. 아저씨는 어느 날인가 나를 동물원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가더라도 아저씨의 그 느린 걸음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시간에 도착할 게 뻔했다. 또또까 형은 아버지와 한 번 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다. 내 맘에 가장 드는 동물원은 빌라 이자벨 구역 드루몽 남작 거리에 있는 거야. 드루몽 남작이 누군지 넌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런 걸 알기에는 아직 어리니까. 남작이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친한 친구였을 거야. 하나님이 동물 도박과 동물원을 만드실 때 그분이 도와드렸을 거야. 네가 조금 더 크면. 누나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조금 더 크면 뭐라고? 조그만 게 많이 도문네. 네가 크면 동물하고 동물 번호도 가르쳐 주겠다고. 20까지만. 20에서 25 사이엔 암소, 황소, 곰, 사슴, 호랑이가 있다는 건 기억나는데 동물의 정확한 번호는 까먹었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너에게 틀리게 가르쳐주기는 싫으니까. 동생은 동물원 놀이에 실증이 난 모양이었다. 제제 형, 작은 오두막집 좀 불러줘. 여기 이 동물원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니야, 우린 벌써 동물원에서 돌아왔어. 노래가 엄청 길어. 네가 좋아하는 부분만 부를게. 그게 매미가 나오는 부분이었지 아마? 나는 가슴을 쭉 폈다. 내가 태어난 곳을 아시나요?
작은 오두막집이랍니다. 과수원이 달려있는 아주 작은 오두막집이랍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어 멀리 바다가 보인답니다. 난 몇 구절을 슬쩍 뛰어넘었다. 아름다운 야자나무 사이로 황금빛 해가 서산해질 때면 매미들이 노래하지요. 처마 사이로 지평선이 보이고 정원에는 분수가 노래하고 분숫가에선 꾀꼬리가 노래하지요. 노래를 끝냈다. 누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노래를 부르면서 저녁까지 시간을 끌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면 혹시 누나들이 포기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난 작은 오두막집을 끝까지 다 부르고 나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불렀다. 그리고 너의 스쳐간 사랑도 부르고 라모나까지 불렀다. 라모나는 가사가 다른 두 가지를 모두 불렀다. 그래도 변화의 조짐은 전혀 없었다. 그러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차라리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누나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자, 랄라루 누나, 때릴 테면 때려. 매를 맞으려고 누나 쪽으로 등을 돌렸다. 그리고 누나가 슬리퍼를 내리칠 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고 있었기에 이를 꽉 물었다. 의견을 낸 사람은 엄마였다. 오늘은 모두 새집을 보러 가자. 또또까 형은 한쪽으로 나를 불러내더니 낮은 소리로 엄포를 놓았다. 우리가 벌써 새집에 갔다 왔다고 불면 죽을 줄 알아? 그러나 난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집 식구가 한때거리 거리로 나섰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 손을 잡으며 단 1분도 놓지 말라고 엄명했다. 나는 남은 손으로 루이스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사는 언제 가나요? 엄마는 슬픈 목소리로 글로리아 누나에게 말했다.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삿짐을 싸기 시작해야 할 거다. 엄마는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엄마가 몹시 불쌍해 보였다. 엄마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만 했다. 공장이 들어서던 6살 때부터 일을 했다. 사람들이 엄마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면 엄마는 쇠붙이를 닦고 훔쳐야만 했다. 너무 어려서 혼자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소변을 보았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읽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커서 시인이 되고 만물 박사가 되면 꼭 내 시를 읽어드리겠다고 맹세했다. 상점의 진열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있었다. 진열장 문마다 산타클로스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상점들에는 혼잡한 크리스마스 당일을 피해 미리 카드를 사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난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착한 아기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났으면 하고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꼭 착한 예수가 내게 태어나기를. 아무튼 나도 철이 들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했다. 여기란다. 지금 사는 집보다 약간 작았지만 모두들 마음에 들어했다. 엄마가 또또까 형의 도움을 받아 대문의 철사줄을 풀고 문을 열자 형제들이 후다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다 큰 처녀라는 사실도 잊고 내 손을 떨쳐내고 몸을 흔들며 달려나갔다. 그리고 망고나무를 껴안았다. 이 망고나무는 내 거야.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안토니우 형도 따마린드 나무를 껴안고 누나와 똑같이 말했다. 나를 위해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난 울상을 지으며 글로리아 누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나는 누나? 바보야, 빨리 뒤쪽으로 가봐. 나무가 더 있을 거야. 달려가 보았지만 거기엔 수북히 자란 풀과 가시가 많은 늙은 오렌지 나무 몇 그루, 그리고 개울 곁에 있는 조그마한 라임 오렌지 한 그루 뿐이었다. 난 속이 상했다. 모두들 침실을 둘러보며 방을 정하고 있었다. 난 글로리아 누나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아무것도 없어. 네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 내가 찾아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 잠시 후 누나가 내 쪽으로 와서 우리는 오렌지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넌 저 나무는 별로야?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 아니니?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시들하여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부 가시만 잔뜩 나 있었다. 저렇게 못생긴 것들을 갖느니 차라리 저 라임 오렌지가 낫겠어. 어디 있는데? 우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 쪽으로 갔다. 어머나, 참 예쁜 라임 오렌지 나무네. 가시도 하나 없어. 멀리서 봐도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걸 금방 알겠다. 내가 너만 했으면 딴 나무는 바라지도 않겠다 얘. 그래도 난 커다란 나무가 좋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제제. 이 나무는 아직 어리지만 자라면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너랑 함께 커가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 나뭇가지 좀 봐. 그래, 이 나뭇밖에 없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네가 탈 수 있도록 만든 망아지 같지 않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천사들이 그려진 스코틀랜드 술병이 생각났다. 그때도 랄라 누나는 천사 하나를 골라 이게 나야 하고 말했다. 글로리아 누나도 다른 천사 하나를 골랐고 또또까 형도 다른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뒷줄에 날개도 없이 얼굴만 그려진 천사뿐이었다. 완전한 천사라고는 할 수 없는 네 번째 스코틀랜드 천사였다. 왜 나는 늘 꼴찌여야만 하지? 내가 크면 두고 보라고. 아마존 정글을 다 살 거야. 그럼 하늘을 꿰뚫는 나무들은 모두 내 것이 되겠지? 천사가 많이 그려진 술병으로 꽉 차 있는 가게도 살 거야. 날개 한쪽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화가 나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라임 오렌지 나무에 기대어 마음을 가라앉혔다. 글로리아 누나는 웃으며 돌아갔다. 제제, 그런 화는 금방 풀릴 거야.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두고 봐. 나뭇가지로 땅을 훑었다. 씩씩거림도 잦아들었다. 그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난 네 누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언제나 자기들 말만 맞다고 그래. 내 말만 틀리대. 그렇지 않아. 네가 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어린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사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작은 새가 말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정말 네가 말을 하는 거니?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잖아. 나무는 그렇게 말하고 나지막이 웃었다. 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르며 뒤뜰을 뛰쳐나갈 뻔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나를 묶어놓았다. 어디로 말하는 거니? 나무는 몸 전체로 얘기해. 잎으로도 얘기하고 가지랑 뿌리로도 얘기해. 들어볼래? 그럼 귀를 내 몸에 대어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거야. 난 조금 망설였으나 나무의 크기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귀를 대자
하는 소리가 아련히 들렸다. 들었어? 딱 하나만 말해줄래? 다른 사람도 네가 얘기한다는 걸 알아? 아니, 오직 너만. 정말? 맹세할 수 있어. 어떤 요정이 말해줬어. 너처럼 작은 꼬마와 친구가 되면 말도 하게 되고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말이야. 그럼 기다려줄 수 있겠어? 뭘? 내가 이사 올 때까지 말이야. 아직 일주일도 더 남았어. 그때 가면 네가 말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절대로 잊지 않아. 다시 말하지만 너만을 위해서야.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시험해 볼래? 어떻게? 내 가지에 올라타봐. 나는 그렇게 했다. 이젠 약간 흔들어봐. 그리고 눈을 감아봐. 역시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어때? 이제껏 나보다 더 좋은 망아지를 타본 적 있어? 없어. 너무 좋아. 내 망아지 달빛을 동생에게 줘도 되겠어. 너도 그 일 좋아하게 될 거야. 알겠니? 나는 흡족한 기분이 되어 내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내려왔다. 있잖아. 내가 약속할게. 이사 오기 전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와서 너랑 놀게. 이젠 가봐야 해. 다들 벌써 저기 나가고 있거든. 하지만 친구끼리 이런 식으로 헤어지지는 않아. 쉿! 저기 누나가 오고 있어. 내가 나무를 껴안고 있는 바로 그때 글로리아 누나가 다가왔다. 잘 있어, 친구?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야. 내가 뭐라 그랬니? 그래, 맞아. 이제는 누나나 형이 망고나무나 따마린두 나무랑 바꾸자고 빌어도 안 바꿀 거야. 누나는 다정스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고, 이 귀여운 녀석.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누나는 누나 망고나무가 얼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 또또카 형 나무는? 그래, 그건 별로 쓸모없어. 그런데 왜?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누나한테만은 언젠가 이 기적 같은 일을 얘기해줄게, 고도이야.